3.1혁명 102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뭐 했는지? 뭐 했습니까? 예, 선교사님 오셔서 우크라이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막 그 선교사님의 순수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공유교회 새로운 개념이다. 그리고 뭐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여러 반응이 있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언론이 말 안 하는 것들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 저는 뉴스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왜냐면 성경으로요, 설교자의 역할이 이 성경을 현실에 맞게 선포하는 거예요. 현실에 적용해서. 현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칼바르트라는 분도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신문을. 이 세상을 알아라 그 소리예요. 성경 전문가가 돼야 되고. 그래서 저는 신학교 때부터 뉴스를 많이 봐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보다도 뉴스에 대한 걸 많이 알게 됐고, 되게 많이 언젠가 확확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인문학 강의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죠. 오늘은 그거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언론이 더 많이 이상해졌습니다. 뭐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요. 문재인 대통령 유엔 기조연설 하신 거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소식 들으셨어요? 어떤 내용을 했는지 얘기 들으셨어요? 내용? 자, 어떻게 나느냐? 신문에 거의 이렇게 나요. 문재인 대통령 유엔 연설할 때 한반도 종전선언 위에 국제 이렇게 종전선언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사를 썼어요. 실제 이 얘기 했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 종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했죠. 근데 종전선언은 우리나라만의 일이잖아요. 우리 북한의 이슈잖아요. 예, 제일 끝에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 연설 중에 제일 끝에 있는 한 단락이에요. 앞에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했냐? 코로나 위해서 다음 지구가 노력하자. 우리 모두가 포용적으로 하자. 선진국 개도국 함께 하자. 실천하자. 지속가능 목표, 탄소 중립 이런 거 파리협 이런 거 하자라고 전 지구적 아젠다를 제시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 게 몇 년 안 됐습니다. 요 2, 3년간 이야기예요. 그 전까지 우리나라 거의 모든 대통령들은 유엔 가면 다 우리 남북 평화통일 잘하려고 해주고 우리 문제만 얘기했어요. 일종의 우리 이거 좀 잘 해결해 주세요라고 우리 문제만 이야기하는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최근 몇 년부터 한 3, 4년 전부터는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이슈를 주도하려 해요. 코로나 딱 터지면서 이게 통했어요. 사람들이 우리 맞아. 얘네 보니까 코로나 정말 짱 잘 맞던데 방역 잘하던데 얘네 문학 짱이던데 막 이렇게 인정해 주기 시작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언론은 요것만 얘기합니다. 종전선언 요것만. 되게 답답합니다. 이게 언론의 시각이에요, 지금. 즉 언론의 시각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못 따라가요. 우리나라의 위상을 못 따라가요. 그리고 또 악의적으로 말 안 해요. 자, 이거 보셨습니까? 이번에 방탄소년단이 3번째로 유엔 총회 연설했습니다. 이거 보셨어요? 예, 뭐라고 했는지 보셨습니까? 내용 아셔요? 여러분, 유엔 총회장에서 이렇게 연설한 세계적인 셀럽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10명이 안 돼요. 10명이 안 돼요. 그리고 이번에 BTS가 유엔 총회장을 무대로 공연도 했죠. 예. 그 공연은요, 사상 최초예요. 물론 비욘세가 백그라운드 배경으로 놓고 하긴 했어요. 근데 유엔 총회장 안에 들어가서 막 여기서 의자에서 뛰면서 막 댄스, 뮤직비디오 찍고 공연한 건 세계 최초예요. 이런 거 뉴스에 보도 안 합니다. BTS도 지금 언론에 찍혔어요. BTS도. 개념 있고 막 바른 말 하고 그러니까 찍혔어요, 언론에. 이거 세계 최초고 BTS가 지금 13주 동안 차트 1위 해도 얘기 안 해요. 이미 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제가 우리나라 언론에서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이거 브루킹스 연구소라고 미국의 3대 사회과학 연구소예요, 이게. 거기서 낸 기사입니다. 한국이 카불 공수, 유엔에서 방탄소년단 그리고 또 코로나 막는 거 보니까 이제 미들 파워 역할을 넘어서고 있다. 중진국을 넘어서고 있다. 얘네 선도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브루킹스 연구소라는 데서 그런 보고서를 낸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에 2줄 나와요.
쫙 찾아봐요. 포탈에 아예 안 나와요. 검색해야 나와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에 그래서 한국이 코로나 이후 세계 문화를 선도한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다 지금. 되게 좋은 이야기잖아요. 이런 거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 대통령 BTS까지 동원한 유엔 연설 쇼다. 북의 구애 메시지. 이딴 개소리는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요. BTS 초청을 누가 했게요? 유엔 사무총장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가수를 아무나 데려갈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럼 모든 나라 대통령이 다 자기네 가수 나 유명한 사람 데려오겠죠. 할 수가 없어요. 유엔 사무총장이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외교관 여권을 발급했고요. 사무총장이 초청했으니까. 그래서 BTS 빨간 여권 갖고 갔어요. 외교관 여권. 예. 근데 이딴 식으로 평가하고 기자에 내고 있고요. 그리고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임기 5년 동안 매년 유엔에 초청받아서 연설했어요. 예. 근데 그 기사가 44건밖에 안 나요. 지난 한 달 동안. 와, 미치고 팔짝 뛸 일입니다, 진짜. 그래서 비교합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 했어요, 옛날에. 그 딱 열흘, 똑같은 기간이에요. 기사량 보십시오. 4,800건. 100배 차이 나죠. 이게 전 정말 멍청한 게 이때 우리나라가 G7 초청을 받았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메르스 막 극복해가지고. 그래서 G7에 박근혜 대통령 초청했어요. 근데 그거 거부하고 아프리카 순방 간 거예요. 전 그때 아니 아프리카랑 뭔가 획기적인 계획을 맨날 했거든요. 알고 봤더니 G7은요. 배석자가 1도 못 들어가요. G7 회의장 딱 있잖아요. 거기는 대통령만 들어가는 거예요. 총리나 그 사람들만. 차도 자기가 직접 타야 되고요. 누구한테 가서 알아서 말 걸어야 되고요. 그리고 회의 내용들 다 머릿속에서 알아서 회의하고 이거 야 그래 오케이 우리가 얘네 방역 줄까? 오케이 받아 오케이 그럼 우리 따로 회의하자. 그때 그럼 신문자를 데려가지고 야 얘네랑 방역 주기로 했어.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통령들 1대1로 만나서 막 회의하고 되는데 이분이 그게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프리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추측입니다. 어쨌든 언론 비교량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 최초로 세계 거의 최초로 5회 연속 임기 내내 초청받아서 기조연설을 했어요. 그만큼 세계에서 인정받는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44건밖에 뉴스가 안 나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의 100배 뉴스가 났어요. 120배 뉴스가. 이게 언론입니다. 이게. 정말 쓰레기 같은 언론들이에요. 진짜. 왜 그러냐? 개인과 국가 수반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언론사도 호불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좋아요. 인정한다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든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박근혜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해외에 나갈 땐 우리나라 대표로 나간 거잖아요. 우리나라 대표로 나가서 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국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혼돈합니다. 즉 언론의 개인적 호불호에 따라 달라지는 기사량 논조.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잘한 건 잘했다 그러고 누구든지 간에 못한 건 못했다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잘한 건 어떻게 할까요? 얘기 안 해요. 아니면 아까 제가 그 싫어하는 그 당에서 봤잖아요. BTS까지 동원한 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나쁜 말만 골라다 갖다 넣어요. 정말 쓰레기 같은 언론들입니다. 정말. 자, 그리고요. 언론들이 이제 해설을 안 해요. 정말 기사는 안 내보낼 수 없으면 해설을 안 하고 그냥 내보내요. 자, 이거 보시죠 한번. 이거 보십시오. 문 대통령 종전선언 다시 꺼낸데 미국 국방부 열려있다. 이거 팩트예요. 그냥 팩트만 이렇게 전달한 거예요. 팩트만.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미국 바이든 유엔 첫 연설 들어보니 북한과 구체적인 진전 모색 중국엔 경고. 지금 미국이 오커스도 새로 만들고 막 이러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막 이래저래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에게는 그래 우리 뭐 새롭게 한번 잘해보자. 그리고 요 기사 밑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 요 외교의 방점을 딱 찍어야 돼요. 원래는 해설을 해줘야 돼. 아, 트럼프 때까지만 해도 기존까지만 해도 북한과 무력 충돌하고 제재였는데 이제 바이든에 와서 외교 정책으로 바뀌었구나 라는 걸 언론이 해설해 줘야 돼요. 안 해요.
그리고 또요.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약속 실현을 가는 계획을 구체적 진전. 자, 이거 보십시오. 종전선언 국방부도 좋다 그러고 또 이렇게 중국은 싫어하고 북한하고 외교하겠다.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겠다. 되게 좋은 얘기죠.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바이든 요 UN 요 회의 바로 다음에 코로나 정상회의에서 백신 5억 개분 기부를 추가했어요. 총 11억 개를 백신을 불쌍한 나라 개도국에 주겠다고 미국이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화이자를 주겠다 그렇게. 남아 도니까 미국이 선심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제 다시 우리가 미국으로서 형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나타난 거, 명분을 내세운 거예요. 그리고요. 이거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화이자 회장을 만났어요. 내년 백신 추가 도입하겠다. 순조롭게. 여러분, 여기서 뭔가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보세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종전선언을 하겠다 그리고 미 국방부도 좋아. 그리고 갑자기 바이든이 우리 백신 막 가난한 나라 나눠줄 거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화이자 회장을 만나서 백신 사줄게 막 이러고 있어요. 제가 혹시나 해서 검색해봤죠. 나와요. 북한 화이자 백신 받나? 미 백신 대상에 북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6월달 아주 옛날 기사 조그맣게 나와 있어요. 벌써 미국과 북한은요 서로 백신을 주고받기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언론이 이런 것들을 해설을 안 해줘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단편적인 사실들을 보면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설이든 평론이든 해가지고 미국이 북한을 지금까지 적대시 정책만 했는데 이제 막 제재하고 미사일 뭐 그게 아니라 외교 정책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아마 지난번 트럼프 때 다 망쳐놓은 걸 바이든이 아마 백신 주면서 풀 것 같다라는 사설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1도 없어요. 이거 제가 찾은 이 뉴스도 정치, 통일, 외교, 안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나라 정책 브리핑 뉴스예요. 국정 뉴스. 언론들이 해설을 안 해준다고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자, 진실과 팩트의 차이점 제가 말씀드린 적 기억나십니까? 예를 들어서요. 여기 지금 남진이하고 한소리가 있는데요. 갑자기 한소리가 남진이를 때려요. 갑자기. 그러면 그것만 보면 한소리 나쁜 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남진이가 한소리를 2대 때렸어요. 그 전에. 이게 진실이죠. 근데 언론들은요. 팩트만 전해요. 요것만 딱딱딱딱 전하고 일부러 진실을 감추는 그런 뉘앙스를 자꾸 받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또 이렇게 나오니까요. 북한이 미사일 쐈잖아 막 그래요. 최근에 북한에서 미사일 쏜 거 아십니까? 북한에서 신형 미사일 쐈는데요. 탄도미사일이 즉 미국 날아가고 막 이런 탄도미사일이 갑자기 굴에서 기차가 나와요. 터널에서 기차가 나와요. 기차 칸이 하나 딱 열리고 미사일이 올라와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러시아에서 개발했던 건데 북한이 새로 개발한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있다 막 자랑해요. 그럼 우리나라 언론에서 뭐라 그러느냐? 야 봐라 북한 미사일 쏘는데 우리는 종전협상이냐 막 이러고 있어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근데 북한은 그 미사일을 왜 쐈을까요? 자 여기서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 미사일 한번 쏘려면 준비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이거 그 미사일 부대에 계셨던 제 동기한테 물어봤어요. 얼마나 걸리냐고. 최소 일주일 걸린답니다. 뭐 그 전에 연료 주입하고 테스트하고 뭐 이렇게 해서 발전해서 레디 해두는데 일주일 정도 걸린답니다. 그럼 북한은 이걸 쏜 게 그냥 막 자기들이 급진적으로 야 안 되겠다 우리도 쏴 이거 아니죠. 준비하고 쏜 거예요. 근데 그 쏜 날 우리나라는 뭘 쐈는지 아십니까? SLBM을 쐈어요. 세계에서 7번째로.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되게 수상해요. 분명히 SLBM을 쐈는데 저거 앞에 폭탄만 갈아 끼면 핵폭탄인데 이런 걸 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개발해냈어요. 세계에서 2번째로. 탄도미사일은 그냥 이렇게 날아가는 거라면 순항미사일은 막 피하고 막 산 돌아가고 막 이렇게 가서 쏘는 건데 이게 마하를 넘어가요. 어떻게 잡지를 못해요. 그런 것도 개발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거의 핵잠급 잠수함도 개발했고요. 등등등 우리는 엄청난 무기를 개발했어요. 그거 우리나라에서 쏘는 날 북한도 같이 쏜 거예요. 이건 뭡니까? 짰다는 소리예요. 맞췄다는 소리예요. 서로 야 우리 개발해서 이렇게 쏠게 쫄지 마. 그럼 우리 쏠게. 그래. 아니라 다를까. 중국에서 그때 마침 중국 외교부 부장을
외교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했어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딱 앉혀놓고 우리나라 그 SLBM 시범을 보여준 거예요. 그 왕이 부장이 한국도 자주국 가니까 쏠 수 있지. 잘 쐈네 막 이랬어요. 그리고 뉴스에 또 난 거예요. 북한도 신형미사일 쐈다고. 그랬더니 맞아, 북한도 쏠 수 있지. 당연한 소리잖아요. 일본만 지랄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그런데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언론과 우리나라의 그 당도 지랄합니다. 신기합니다. 아니, 오히려 이건 되게 자랑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군사력으로 세계 압도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과 미리 다 협조해가지고 원래 우리나라에서 군사 이렇게 하면 북한에서 뭐 도발이다 막 지랄을 해야 되는데 아니고 같이 뭐 쏘고 오히려 중국 다 인정하고 미국도 그럴 수 있지 뭐 그러고 일본만 더 싫어하는데 이런 걸 언론이 해설을 안 해요. 그리고 나쁜 측만 얘기해요. 답답한 노릇입니다. 왜냐? 총체적 진실을 애써 외면합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그리고 파편적 사실들만 다뤄서 의미를 다 잘라버려요. 팩트만 조금은 전달해서 총체적 진실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요즘에도 그런 거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자, 한 가지 또 여쭤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뉴욕 갔죠. 돌아오는데 그냥 안 돌아왔습니다. 어디 들렸다 온 줄 아십니까? 하와이. 하와이에서요. 우리나라 대통령 최초로 하와이에서 현지에 사시는, 제가 지난번에 코리아 디아스포라 하면서 우리나라 하와이 교민들이 돈 모아서 독립군 도왔다 그랬잖아요. 그분들 훈장을 수여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우리나라 유해 우리나라 순국하신 유해들을 대통령이 직접 모시고 왔어요. 대통령 1호기에 태워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세계 최초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원래 진짜 보수라면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방력 기르고 이런 순국 선현들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다 도와주고 이런 거 뉴스에 안 나요. 어떤 거 나느냐? 왜 유엔 총회 애써 이렇게 방역하라 그러는데 그냥 사이버로 이렇게 줌이나 이런 거 화상으로 하지? 왜 굳이 유엔 총회까지 기어가서 막 연설하느냐? 이런 것만 뉴스에 나요. 미친 소리죠. 그리고 혹시 유엔 총회 가서 정상회담을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4번 했습니다. 영국 총리랑 한 번, 슬로베니아 총리랑 한 번, 베트남 총리랑 한 번,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하고 한 번. 4번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하고 회담해서 또 아스트라제네카 50만 회분 받아왔고요. 베트남하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금 백신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거 최초 물량 100억 분 수출 약속했고요. 슬로베키아 그 총리랑 같이 서로 훈장 주면서 관광하기로 했고, 거기 안전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했고요. 뉴스에 전혀 안 나죠. 이런 걸 뉴스에 내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뉴스를 잘 보셔야 합니다. 뉴스를 정말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언론에서 주목한 건 이겁니다. 한미 정상회담 불발. 무려 2,400건. 미친 새끼들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영국 총리랑 하고 베트남 총리랑 하고 슬로벤 어쨌든 하고 유엔 총회 그 의장하고 하고 이런 건 전혀 보도하지 않아요. 그들 위해서 얼마나 큰 외교 성과를 냈는지 보도하지 않고 그냥 미국 이러고 있는 겁니다. 미국하고 왜 회담을 안 했을까요? 외교관들끼리 회교했거든요. 예, 외교부 장관끼리 회담해서 또 우리나라 백신도 받아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미국하고 안 했다는 거, 그래서 이번 뉴욕은 실패였다라고 2,400건의 뉴스를 냈습니다. 이게 이들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뉴스의 난대로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가니까 이준석 씨라고 제가 싫어하는 그 당 대표가 따라갔어요. 미국에. 개인 자격으로. 따로 나중에 갔어요. 뭐하러 갔냐? 종전선언을 망치려고 갔어요. 종전선언 못하게. 미친놈이죠. 실제로 이랬어요. 옛날에 지난번 유엔 총회 갈 때는요. 또 그 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씨가 나중에 가서 다 방해했어요. 종전선언 못하게. 왜 이럴까요, 이놈들은? 진짜 국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인물 강의 시간에.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조금만 더 지금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지금 평화가 됐죠. 여러분, 휴전선과 서해 이런 데서 지금 북한과 우리나라 무역 충돌이 없잖아요. 최근 5년간. 역대 최초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최초예요. 이것만 없어도 해외 리스크가 엄청 줄어들어요. 이게 한 건 두 건 생기면 해외에서 우리나라 전쟁 나는구나 하고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런 거 이야기 안 하고 종전선언 무조건 싫대요. 북한 나쁜 새끼들이래요. 나쁜 놈 맞아요. 전쟁했던 나쁜 놈 맞는데 나쁜 놈이라고 죽여버릴 겁니까? 살살 달래서 어떻게든 나오게 만들어야죠. 변화시켜야죠. 근데 이들은 종전선언이 싫은 거예요. 북한이 악마가 있어야 자기들이 졸릴 기반이 생기거든요. 무조건 종북, 빨갱이 이러면 되니까. 자, 그리고요, 방역을 방해합니다, 언론들이. 진짜로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자, 마스크 대란 기억나시죠? 작년 초에. 이거 보십시오. 10,000건. 3달 동안 11,000건의 기사를 쏟아냈어요. 근데 여러분, 마스크 대란 있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마스크 남아 돌죠? 세계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마스크잖아요, 이제. 국내 남고. 그래서 이렇게 언론들이 지랄을 떠니까 실제 유통업자들이 마스크를 숨겨버렸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마스크 없네? 숨겨놔야지. 10배 막 뻥튀기 팔고. 그래서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그 당시에 그리고 관세청이 다 수색해서 푸니까 한 번에 해결되더라고요. 언론이 설레발 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어요. 그리고요, 독감 백신 사망 기억나십니까? 작년 가을에 지랄을 떨었죠. 진짜 약 10,000건의 기사를 또 한 3개월 동안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독감 백신 접종률이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1,000만 도스 이상, 1,000만 회분 이상 폐기해버렸어요, 독감을. 이게 언론이에요, 이게. 더러운 새끼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독감 백신 맞고 죽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단 1명입니다. 단 1명. 그리고요,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 있다고 얼마나 지랄했습니까, 이들. 그쵸? 제가 이거 몇 번 설명했죠. 부작용률이 다른 거, 우리 먹는 다른 약보다 훨씬 약하다고. 그리고요, 백신 수급 불안하다, 백신 거지라고 얼마나 지랄들 했습니까? 아니었죠. 지금 백신 남아 돌잖아요, 지금 이제. 그리고요, 치료제 개발 소식은 아예 외면하고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최근에 그 셀트리온에서 미국하고요, 치료제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게 검사 키트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하루에 검사량을 20만, 30만 건 해버리니까 지금도. 미국에다가 검사 키트를요, 지금 1,000만 단위로 계약했어요. 수출하는 거를. 이런 거 아예 뉴스에 안 내요. 이렇게 방역에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요, 최근 트렌드입니다. 싱가폴, 아시아 최초 위드 코로나 했던 싱가폴이 하루 확진자 1,000명이라고 엄청나게 기사를 쏟아냅니다. 이거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싱가폴에 1,000명이 확진자가 났다.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전 이런 거 보면 조사해야 되거든요. 언론을 믿지 않아요. 다른 걸 조사했습니다. 역대 싱가폴 1일 확진자 수입니다. 이게 현재잖아요, 현재. 맞아요. 1,000명 나와요. 1,000명 나와요. 이게 싱가폴 작년 최초에 최고했던 것만큼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싱가폴이 위드 코로나 해서 코로나를 방역을 많이 풀었거든요. 즉, 여봐라, 싱가폴도 풀었더니 이렇게 큰일 1,000명씩 걸린다. 우리도 풀지 말자. 그 소리거든요, 지금 언론들의 이야기가. 더 디테일로 들어가 봤죠. 이 곡선이 빨간 곡선이 뭐냐면요, 이게 바로 누적 치명률이에요. 빨간 곡선이. 이해되십니까? 이 당시에 걸리면 거의 다 죽었어요. 작년 3월에는. 걸리면 거의 3, 4월엔 5월까지 걸리면 거의 다 죽었는데 갑자기 뚝 떨어져서 지금도 1,000명 걸리지만 이 누적 치명률이 채 0.1이 안 돼요. 그래서 최근 3개월 동안 싱가포르 치명률이 0.08입니다. 엄청 낮은 겁니다, 이거. 그리고 우리나라 치명률 또 낮아졌어요. 0.2. 제가 지지난 2주 전에 할 때 0.3이라 그랬어요. 0.1로 낮아졌어요, 지금. 자, 이거 보시면서 쉽게 이해됩니다. 독감이 0.1, 폐렴이 5%, 장염 7%, 파상풍 6%, 간염이 0.2%입니다. 즉 이제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간염만큼 낮아진 거예요. 치명률이. 백신 많이 맞아가지고. 이거 보십시오. 싱가포르는요, 아예 독감보다도 낮아요, 지금. 그래서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론이 이런 걸 설명해줘야 됩니다. 이거 제가 뭐 특별히 어디에 뭐 해킹해서 좋은 정보 얻고 아니에요. 아워 월드 데이터라고 다 공개된 데이터예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만든 공개된 데이터 셀이에요. 이거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면 간단하게, 싱가포르는 비록 확진자 1,000명 나오지만 사람들이 이제 안 죽는다. 옛날에 우리 독감 유행했던 것처럼 마스크만 잘 끼고 개인 위생 철저히 하면 죽는 사람 없다더라. 괜찮다더라. 이게 진실이죠.
근데 그 진실은 전하지 않고 이런 파편적인 팩트, 1000명이다, 위드 코로나인데 1000명이다, 즉 우리도 위드 코로나 하지 말자, 그 소리예요. 자, 그래서 드디어 찾았습니다. 언론 딱 한 개 냈더라고요. 싱가포르도 확진자 폭증이다? 아니다. 코로나19 역시 독감화 되어버렸다. 그래서 뭐 9월 사망자 4명, 1000명, 매일매일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데 사망자는 단 4명, 치명률 0.1%. 이건 20일 날 조사한 거고 제가 25일 날 조사하니까 0.08%. 또 떨어졌어요, 치명률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백신만 잘 맞으면 코로나는 걸릴 수 있지만 경증이나 경증이 너무 지나간다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슬슬 그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익을 위해 언론들이 조작을 합니다. 이 뉴스 보신 적 있으십니까? 탈원전 여파로 한전 4조 원대 적자 전망, 정부 결국 전기요금 인상. 이 뉴스 최근 보셨죠? 예. 진짜 이건 고속감이에요. 아마 고소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최악입니다, 최악. 보시죠. 또 다른 뉴스. 전기요금 인상은 탈원전 청구서다. 그리고요, 전기요금 전격 인상, 국민의힘, 그 나쁜 당. 뒤늦은 탈원전 청구서, 문정부가 나눠서 내라! 이러고 있고요. 이거 보십시오. 탈원전에도 전기요금 인상 없다던 약속 어긴 문정부. 탄소 중립 비용, 국민에게 전가한다! 이딴 식으로 뉴스에서 지랄들을 해댑니다. 저 이런 거 보면 못 참습니다. 조사해봤죠. 자, 이거 보십시오. 정권 말 전기요금 기습 인상 원희룡, 그쪽 당 대권 주보예요. 탈원전도 문의 책임져라! 뭐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8년 만에 전기요 인상, 물가 상승 부채질한다. 이제 물가 상승도 올라간대요. 그리고 또 어느 신문에서는요, 4분기 점검 인상에 대구경보 산업 농업계 패닉, 탈원전세 부가세 시작 등등등등. 뭐 결국 나라 망한다고 지랄지랄들을 해댑니다. 자, 이겁니다. 전기요금이 인상되었는가 확인해 보겠고요. 탈원전 때문인가 확인해 보겠고요. 산업 농업계가 타격을 입었을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가 상승 우려가 있는지 요 4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 원전이 2개가 늘었어요. 탈원전이 몇 년까지 한다고요? 2080년이요. 2060년이요. 예. 2070년, 50년간, 앞으로 50년간. 50년간 서서히 하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지금 현재 완공된 원전 있죠. 이게 사용 시간이 50년이에요. 지금 완공된 것까지만 쓰고 더 이상 짓지 않겠다예요. 또 지금 현재 총 4개가 짓고 있었고 그중에 이 정부에서 2개가 완공됐어요. 그래서 총 2개가 늘었어요. 오히려 원전은. 안 줄었다고요. 탈원전 때문에 아니에요. 탈원전 때문에 정력량이 줄었다? 다 개뻥입니다. 라고 제가 한 2번 말씀드렸어요. 탈원전은 일단 없습니다. 오히려 원전은 늘었어요, 현재. 그리고요,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게 정말 어느 작은 신문사에서 팩트체크를 한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4분기 전기요금 8년 만에 인상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1,000원 올랐답니다. 자, 몇 년 만에 올랐다고요? 8년. 뭐 오를 수 아니 8년 만에 올라도 괜찮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4인 가구 기준으로 최고 원 1,000원 올렸어요. 월 1,000원. 자, 박세량 집사님, 혹시 전기요금 한 달에 얼마 내신지 아십니까? 되게? 15만 원. 근데 1,000원 올랐답니다. 4인 가족이시죠? 예. 15만 원 얼마에서 1,000원 올렸다고 뭐 산업계가 패닉이고 망해가고 그러겠습니까? 다 개소리들입니다. 그리고요, 더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이거. 전기요금 인상이 아니에요. 뭐냐? 연초에, 우리 2021년 연초에 전기요금을 3원 깎았어요. 3원을. 그걸 다시 올린 것 뿐이에요, 지금 4분기 때. 이해가 되십니까? 전기요금 인상이 아니라고요. 전기요금 조정이라고 해야 맞아요. 연초에 깎았던 거 그냥 올렸을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랄지랄들을 해댑니다. 미친놈들이에요, 이거. 아마 다 고소당할 겁니다, 이건 지금 다. 이거를 저는 한전 들어가 봐서 바로 알았거든요. 혹시 뉴스에 있나 했더니 제가 모르는 더 퍼블릭이라는 신문에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자, 이거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웬일로 뉴시스라는 데서 유럽발 천연가스가 폭등, 전기요금 이상 불등. 오잉? 이유를 찾아냈어요. 이유를.
이거 보십시오. LNG 수입 가격이 1톤당 500달러로 전년 대비 70%가 폭등했대요. 지금 원료비가 올라갔으니까 가격이 올라간 건 당연한 거겠죠. 여기서 또 생각하셔야 합니다. 연료비가 우리나라에만 올라간 겁니까? 전 세계가 다 올라갔겠죠. 조사해 봤죠. 예, 그거 보십시오. 영국 160%, 프랑스 48% 올라갔어요. 그리고 독일이 36%가 전기요금이 올라갔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요. 하계에 평균 킬로와트당 200원 요금 잡고 하계에 제일 전기 많이 쓸 때 누진제 됐을 때 그때 1.5% 오른 겁니다. 3원 올라간 거니까.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십시오. 아니 원료비가 올라가서 다른 나라는 160%, 48%, 36% 이렇게 팍팍팍 올리는데 우리나라는 연초에 깎았던 1.5%를 다시 올린 것뿐이 원상 복귀한 것뿐이에요.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근데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탈원전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탈원전에 자기들의 이익이 붙어 있거든요. 언제나 그 업계와 언론들의 이익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탈원전을 싫은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보십시오. 티머만스라고 EU에 이런 정책하는 높은 장관급이에요. 더 빨리 에너지 전환했다면 없었을 일이랍니다. 즉 지금도 LNG 발전을 일부 하니까 이걸 LNG도 어차피 화석연료니까 이걸 빨리 없애고 그 태양광, 뭐 풍력 어떤 등등 친환경으로 빨리 바꿨으면 없었을 일이라고 유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생에너지 회의론 대신에 더 빨리 확대하자 재생에너지를. 그래서 이 LNG 가격, 석유 가격이 석탄 가격 변동에 따라서 영향받지 말자. 이렇게 유럽에서는 진단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진단했죠? 원자력 발전 줄였다고. 줄이지도 않은 탈원전 가지고. 이렇게 지랄들을 해대고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제목만 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 기사 제목만 보지 마세요. 제일 나쁜 짓입니다. 요즘 뉴스 좀 봐? 바빠서 제목만 봐. 제일 나쁜 놈이에요. 아예 안 보는 게 좋아요. 제목만 보는 게 제일 낚여요. 그래도 기자들이 양심이 있는지 그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면 제 느낌에 20-30%는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제목을 이따위로 달았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왜냐? 제목을 윗사람들이 바꿀 수 있거든요. 데스크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기자는 잘 썼는데 제목을 이상하게 다뤄놓은 거예요. 윗대가리들이.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절대 제목만 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예 보지 마세요. 제목만 보려면. 그리고 또요. 다수결도 안 됩니다. 여기 보셨죠? 지금까지 이 전기료 인상이 아니에요. 전기료 원상 복귀가 탈원전 때문이다를 다수결로 정하면 맞아요. 탈원전 때문이에요. 거의 모든 매체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니에요. 담합이 가능합니다. 총체적 진실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요. 폭 넓게 보고 논리 구조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논리 구조를. 즉 왜 전기요금이 올라갔느냐 이유를 논리적으로 따져보셔야 돼요. 탈원전이라고 얘기한다고 탈원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LNG 때 가격이 70% 올라서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나라만 비싸게 받은 거야? 아니네, 다른 나라 다 받았네? 다른 나라 조사해보면 우리나라 되게 조금 올랐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이 논리적 구조 체크가 안 되면 다 속아요. 날아가는 오비락을 그렇구나. 제가 지난번에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말씀드렸죠. 예, 그거에 속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안 되면 되는 사람에게 자문하세요. 안 되면. 그게 언론에 속지 않는 길입니다. 이 언론에 속아서 많은 나라들이 실패했습니다. 트럼프 당선도 언론에 속은 거고요. 그리고 브렉시트도 언론에 속은 거고요. 우리나라도 최초의 찬탁 반탁 운동 언론에 속았습니다.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목만 보지 마시고요. 다수결도 안 됩니다. 폭 넓게 보시고 다양한 언론들을 다양하게 보시고 내용 꼼꼼하게 보시고 그리고 논리구조 체크하시고 안 되면 보지 마세요. 차라리 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개돼지가 안 되는 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